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태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일주일 동안 좀 일이 많이 바빴습니다. 어제도 밤에 집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할 일이 있어서 밤 1시 반까지 엑셀 작업을 좀 막 하고 출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연휴 전 마지막 날이라 길도 좀 덜 막히는 것 같아요. 휴가를 많이 내셨나 보죠. 네, 기분 좋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델 Y를 계약하고 이렇게 정보들 많이 보시고 경험들도 많이 영상이나 카페 글이나 보셨을 텐데, 거기서 봤던 것들을 이미 머릿속에 많이 그리셨을 텐데 막상 출고하고 나면 되게 소소하지만 이건 생각보다 좀 다르다라는 것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이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사이즈에 대해서 이걸 눈으로 봐도 되게 크기가 좀 독특한 그런 차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치로 보면 좀 더 웃겨요. 일단 말씀드리면 이 차의 몸통은 되게 커요. 어느 정도 큰지 말씀드려 볼까요? 네, 지금 요 앞에 그랜저 있는데 저기 더 앞에 있는 저기 스포티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스포티지나 투싼하고 모델 Y하고 어떤 게 큰지는 이미 다 수치 많이 보셨죠? 네, 저 차량들보다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 기준으로 보면 저 차들을 분류하자면 준중형 SUV라고 표현을 하죠. 저 차들보다는 커요. 좌우 가로폭도 크고 앞뒤 길이도 긴데, 그러면 산타페, 소렌토, 사실 소렌토, 산타페 되게 큰 차들이잖아요. 그 차들보단 작겠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다면 땡입니다. 땡. 저기 QM6도 지나가네요. 저 차보다도 당연히 크고요. 산타페보다 폭이 넓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이는 산타페가 더 길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산타페는 이 전 세대 지금 나온 이렇게 깍두기 같은 산타페 말고요, 말씀드리는 거고, 소렌토보다도 폭이 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나 넓다고? 근데 생각보다 더 넓은 게 뭐냐면, 기아나 현대에서 가장 큰 SUV, 현대는 팰리세이드가 있고 기아의 모하비 있죠.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모하비보다 1mm 더 큽니다, 좌우 폭이. 그 정도면 말 다 했죠. 그러면은 와, 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가? 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주차할 때 폭은 딱 주차할 때마다 체감이 되거든요. 주차할 때 차선에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차선 양쪽을 밟는 수준은 아닙니다. 뭐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 수준은 아니지만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이렇게 눈으로 보기엔 뭐 한 투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주차를 들어가면 양쪽 차선에 꽤 타이트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반대급부에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렇게 밑판이 넓으면 와, 실내 공간 엄청나겠네 할 수 있지만 그 역시 땡입니다. 근데 이 차는 형태가 쿠페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뒤가 완만하게 내려가죠. 근데 앞뒤에서 바라볼 때도 이렇게 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동글동글 예쁘긴 한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산타페, 지금 나온 산타페 보면 완전히 거의 뭐 직사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다고 알고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을 딱 한마디로 정해드리면, 카페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둘리 얼굴처럼 생겼어요. 이 사진 제가 올려드릴게요. 둘리 얼굴. 둘리 얼굴이 볼은 되게 넓어서 밑에 넓은데 위에 머리는 좁잖아요. 이 차가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이즈는 몸통, 그러니까 아래판은 배터리를 위해서 생각보다 넓게 돼 있어서 좌우가 꽤 넓다. 그럼 실내도 어마어마하게 넓은가? 아니요, 또 그 정도는 아니다. 실내는 제가 상대 비교를 딱 못해요. 상대 비교를 뭐 산타페보다 넓습니다, 소렌토보다 넓습니다 라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실내가 정말 넓겠다 라고 생각은 굳이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아주 극명한 단점인데요. 평행 주차를 못해요. 이 차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주차장에 꽤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늦게 퇴근하거나 또는 뭐 주말에 조금 늦게 들어오면 제자리에 주차 못하고 평행 주차를 할 때도 있는데, 일단 결론은 기능적으로 아예 막혀 있진 않아요. 근데 사용하지 못할 정도다. 뭐냐면 주차하고 나면 아예 기어 조작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평행 주차를 못 하느냐?
할 수 있는 기능이 견인 모드라고 있어요. 근데 견인 모드는 계속 전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배터리 소모가 있는 거죠. 사실상 주차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 앞에서 많이 보이는 현대기아차 이렇게 기어로 돼 있는 차들을 보면 주차하고 나도 기어 드르륵 해서 뉴트럴에 놓고 내리면 그게 평행 주차잖아요. 누구든지 밀고 나갈 수 있게. 근데 테슬라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저도 불편하게 느끼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반면에 기대를 놓지 않는 건 혹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차의 고향, 이 차의 태생은 또 미국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평행 주차가 없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너무 넓은 나라라서 평행 주차가 필요 없어서 이런 기능조차 개발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파트에 평행 주차 많이 해야 한다면 평행 주차 테슬라는 못합니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룸미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마 카페 활동을 많이 하셨거나 유튜브 많이 보셨으면 들으셨을 거예요. 룸미러가 뭐 그렇게 광활하진 않은데 그에 대비해서 저 뒷유리는 더 작다. 그럼 무슨 말이지? 저기 앞에 소렌토도 보이지만 여기 산타페도 마침 가네요. 저 차량들은 뒷유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근데 우리 차는 모델 Y는 쿠평이라서 뒷유리가 이렇게 눕혀져 있죠. 그럼 바라보는 면적이 좁아져요. 결론은 룸미러로 바라보실 때, 자, 사진 이렇게 딱 제가 눈으로 보이는 정도의 사이즈가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헉 하실 수도 있어요. 저렇게 안 보인다고? 그럼 좀 위험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반대급부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수치적으로는 저렇게, 눈으로 볼 때는 저렇게 좁아 보이지만 운전에 전혀 지장이 없다.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 딱 탔을 때는 저도 정말 놀랐었어요. 사진으로는 봤었는데 이렇게 좁게 보인다고 하고 놀랐었는데 한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다 보여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셨다면 저걸 알고 가시면 좋고, 알고 계셨다면 걱정을 하셨을 텐데 또 반대로 걱정을 놓으셔도 된다. 저렇게 보이지만 운전에 전혀 지장 없고 지금도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고 운전하면 한 하루 이틀 만에 적응하실 겁니다. 네, 다음은 카드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키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 차에 뭐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점 또는 혁신이라 부르는 점들이 있었는데, 키가 아예 물리적으로 리모컨이 아니라 그냥 카드 터치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와, 이거 너무 좋다 하고 차 받을 때부터 기분 좋았던 그런 내용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카드키를 많이 쓰지 않으실 겁니다. 많이가 아니라 아예 쓸 일이 없으실 거예요. 키팝은 저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키팝하고는 다른 내용이고요. 카드키는 안 쓰는 이유가 정확하게 테슬라의 키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출발과 또 뭐 시동, 그리고 키를 사용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카드키는 쓸 일이 없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얘가 인식을 해서 문을 열 수 있게 잠금 해제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쓸 일이 없다. 시동 거는 것도 핸드폰이 실내에만 있으면 자동으로 인증이 돼서 시동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카드키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카드키를 안 가지고 다니냐? 또 그건 아니에요. 반대급부를 말씀드리면 아주 가끔 카드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식당 같은 데 갔는데 바로 앞에 꽉꽉 채워서 주차할 때 그 주차 도와주시는 분들이 차를 빼야 될 일들이 있을 때는 키 놓고 가세요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카드키를 놓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카드키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2년 3개월째 운영 중인데 한 번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뭐 문제가 막 심하게 되진 않았었는데 결론은 핸드폰 키가 연결이 착착 되지 않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근데 그때 뭐 급하게 어딜 가야 되거나 또는 출근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면 화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카드키를 가지고는 다닙니다. 그래서 뭐 각자 뭐 카드 지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으시겠죠. 저는 핸드폰 케이스에 넣고 다녀요. 저는 투명 핸드폰 케이스 이렇게 젤 형태를 쓰는데 테슬라 글자가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마침 핸드폰이 컬러가 블랙이기도 하고 그렇게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카드키는 생각보다 쓸 일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안 쓰게 된다. 하지만 지니고는 다니시면 좋다 라고 가이드를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번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출발과 하차가 너무 편해요. 지금 제 영상들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출고하시고 겪게 될 변화들에서 되게 길게 말씀드렸었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까 문 여는 거 제가 카드키 말씀드렸었는데, 카드키로 접촉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차에서처럼 리모컨으로 눌러서 열거나 또는 이 앞에 그랜저처럼 뭐 가까이 가서 뭐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정보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요즘 그랜저나 현대차도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나오나요? 그건 저도 로직을 잘 몰라서. 어찌됐건 그 잠금을 해제하는 액션이 없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동 버튼이 없다는 거. 그 두 가지의 차이가 하루에 매번 타고 내릴 때마다 느끼시는데, 이건 정말 타실 때마다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예, 그리고 시동 자체는 걸었다 하면은 최초 몇 초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저 그랜저도 아마 휘발유일 텐데, 휘발유 차도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면 엔진에 무리를 주거든요. 하물며 디젤은 예열을 최소 뭐 몇십 초 정도는 해야 하고, 근데 우리는 브레이크 밟고 기어 넣으면 바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초반에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골프 카트 같다. 타고 밟으면 그냥 나가니까. 그 정도로 너무나 출발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타실 때마다 매번 느끼실 거고요. 하차 역시 너무 편하죠. 하차 그냥 문 닫고 가면은 자동으로 잠기니까요. 시동 끌 필요 없고 뭐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출발과 하차가 편한 거는 생각하신 것보다 더 편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출발할 때마다 주차장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근데 주차장 바닥 표면 보시면, 지금 저도 여기 이렇게 아스팔트 길을 가고 있는데, 아스팔트는 오돌도돌해서 이 노면 소음이 꽤 있어요. 근데 주차장은 아시죠? 아예 그냥 반질반질하게 돼 있는 거. 그런 곳을 이렇게 출발을 하면 정말 얼음판 미끄러지듯이 아무 소리 없이 정말 조용하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탈 때, 특히 이거 전기차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전기차 탈 때 기분이 좋은 게, 출발할 때마다 그 조용하게 정말 다 기분 좋게 출발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주차장에서 너무 조용해서 기분이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급부 바로 나갑니다. 지금 저 차량들도 달리고, 저도 지금 계속 달리면서 촬영하면 여러분들 소음 느끼시죠? 네, 사실 주행 소음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건 제가 출고 전에 기대를 너무 많이 했었던 부분이라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와, 내가 전기차 사면 진짜 귀가 먹먹할 정도로 조용해지는 거 아닌가? 너무 조용하면 어떡하지? 막 그럴 정도로 기대를 했었는데, 주행 소음이라는 게 지금 여기 앞에도 카니발, 말리부 있는데, 주행 소음의 대부분은 알고 보니까 타이어 소음이었어요. 엔진 소음도 물론 있죠. 지금 여기 옆에 트럭이 덜덜거리고 있네요. 엔진 소음도 있지만, 이게 글쎄 전문가들이 계시면 좀 분석이 되겠죠. 40km 이상으로 달릴 때 엔진 소음은 제 지금 판단에는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7, 80%가 이 노면 소음과 주변 소음인 것 같아요. 물론 주변 소음은 차량마다 방음 대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델 I가 그렇게 방음 대책이 막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 막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도 느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소음은 어느 차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전기차라서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조용한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달리는 소음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꽤 날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좀 낮춰도 되겠구나 라고 가이드를 드립니다. 네, 다음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또는 하차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테슬라 사고 전기차 사면 막 사람들이 우와 막 테슬라 샀어, 우와 전기차 샀어 막 이러고 막 달려들 줄 알았어요. 근데 결론은 아무 반응 없다. 세상은 내가 전기차를 사던 뭘 사던 테슬라 사던 뭘 사던 크게 관심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내용들을 기획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만 신났던 거예요. 나 테슬라 계약했어 하고 막 공부하고 이제 나오는구나, 저만 신났던 거고, 테슬라가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생각만큼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반대급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게 있어야죠.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생 친구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길에서 마주치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둘리처럼 생겨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반응은 그 정도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촬영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녁 시간으로 갑자기 바뀌었고요. 네,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오늘 추석 전날이라서 아침에는 길이 하나도 안 막혀서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영상을 다 못 찍었었고, 퇴근 시간은 이미 귀경길이 시작이 됐네요. 평소 1시간 걸리는데 1시간 반이 지키고 있는 걸 보니까 오늘 2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트렁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이 트렁크가 정말 넓다, 광활하다 라는 표현도 해주셨었는데, 이게 또 너무 기대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산타페나 소렌토나 이런 차들의 트렁크를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1대1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답변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 아래 면적은 넓어요. 근데 아까도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위에는 쿠페형으로 돼 있어서 좀 좁습니다. 특히 트렁크 공간에서는 그 영향을 많이 받죠. 트렁크 공간이 직사각형으로 돼 있었다면 꽉 찼을 텐데 쿠페형으로 반절이 잘려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짐을 쌓을 때는 좀 적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반대급부 있어야죠. 좋은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트렁크와 그리고 트렁크 지하실은 생각했던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막 크고 뭐 너무 작고 이런 건 아니고, 경험이 사실 없으니까 이 정도인가? 사진으로 봤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충전입니다. 충전은 제가 영상을 한 2개 정도 올려드렸었는데요. 요약해서 여기에서 한 꼭지로 말씀을 드리면, 급속 충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그리고 완속 충전은 생각보다 적게 걸린다예요. 무슨 소린가? 왜 급속이 느리고?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으로 급속 충전기를 해보시기 전에는 기사나 글로 많이 접하시잖아요. 근데 기사에서 많이 보이는 게, 이 자동차 회사들이 마케팅을 하려고, 특히 현대 기아에서 그런 기사가 초반에 많이 나왔었어요. 800V 시스템을 갖고 20%에서 80%까지 15분이면 된다. 그럼 뭐 한 몇백 킬로가 된다. 그리고 뭐 10분이면 한 100킬로 간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정보가 막 너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급속은 한 20-30분이면 다 되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결론은 RWD라 하더라도, 저도 지금 스탠다드지만 한 100km 언저리나 100km 미만에서 장거리 갈 350이나 또는 390까지 풀로 채우실 때는 그냥 넉넉히 1시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급속이라고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이게 또 금방 끝나서 급속인가? 아니요, 급속도 한 1시간을 마음속에 잡아두셔야지 풀로 채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완속은 짧게 걸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또 반대로 완속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급속이 너무 빠르다고 머릿속에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완속은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거, 집밥 퇴근할 때 꽂아 두시면 충전이 됩니다. 근데 막 밤새도록 뭐 한 10시간 9시간 걸릴 것 같잖아요. 그 정도까지 안 걸려요. RWD와 저와 같은 스탠다드는 배터리가 작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막 밤새도록 하지 않고, 일찍 끝나면 한 새벽 2-3시 끝날 수도 있고요. 보통 한 새벽 한 4시 정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 완속 충전은 그 정도 마음을 갖고 계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뭐 키로 여는 거, 출발과 하차가 쉽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운전을 할 때도 이 운전과 조작, 그리고 이 터치 조작이 생각보다 편해요. 제가 그 기본 운행법, 기본 운전법 영상에서도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렸지만, 저거 터치 불편하지 않나? 기어가 여기 있으면 와이퍼 여기 버튼 누르는 거 불편하지 않나? 할 수 있는데요, 다 적응의 문제입니다. 적응이 생각보다 빨리 돼요. 여러분들 몸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똑똑해요. 막 너무 몸이 둔하다 그런다 하더라도 운전은 뭐 운동신경과는 또 다른 거거든요. 생각보다 운전과 조작이 편리하니까 너무 걱정하고 막 너무 공부 열심히 했다가 긴장하고 타지 마세요.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또 반대급부로 뭐 이거 쉽지 하고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다르니까. 여긴 다 터치고, 기어가 원래 여기 없었던 분들은 기어가 여기 있고 와이퍼 여기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한 번은 보세요. 여러 번 보더라도 또 뭐 헷갈릴 수도 있고요. 한 번 내지 몇 번은 쭉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정도 알기만 하시고 나중에 몸으로 익히시면 운전과 조작이 괜찮구나, 편하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은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 더 재밌고 또는 기능들을 좀 빨리 쓰고 싶으시면 많이 공부하시면 뭐 좋습니다. 네. 물론 그보다 좋은 건 출구가 빠른 게 최고겠죠. 예, 저도 뭐 매뉴얼 영상도 올려두고 경험 영상도 올려뒀지만 다른 분들 카페에서 뭐 궁금한 기능이나 뭐 궁금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카페 글도 보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 영상들도 많이 보시면서 많이 알아두세요. 그러면 탁탁탁 바로 기능들을 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꼭 써야 되는 기능들을 못 쓸 수도 있으니까 많이 경험글, 영상들 많이 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살짝은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2년 3개월 동안 탔던 그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최근에 카페나 우리 리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주셨던 부분들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제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들 기다림이 즐거운 또 시간이 계속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석 연휴 때 그 전에 출고됐으면 좋겠지만 네, 안 돼도 뭐 어떻습니까? 추석은 추석대로 또 배부르고 즐겁게 편안하게 보내시고 추석 후에 또 큰 선물 받는다 생각하시고요. 아직 기다림이 많은 분들도 많이 남은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럼 또 이렇게 경험들 많이 보시고 하면서 즐겁게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면 네, 편안하게 잘 끝내시고 편안한 휴식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구독을 해주시면 제 경험했던 부분들 잔잔하게 계속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